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2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필수 문법 정리 중에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값들을 쉼표로 인해서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표현하고 쉼표, 쉼표, 쉼표. 값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되고 숫자, 문자 섞어도 되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초기화라고 해서 정수로 만들어 놓거나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가지는 않아요. 즉, C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int a, 즉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게, 또는 플로트, 또는 char 캐릭터형, 즉 문자형이다, 실수형이다 라고 해서 변수를 특정 자료만 저장할 수 있게 선언하고 쓰는데, 파이썬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자료가 어떤 것을 저장할 수 있게 미리 다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0을 넣어놓고 하기도 하고, 또는 0.0을 넣어놓고도 합니다. 0.0을 넣어놨다면 실수라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0을 넣어놨다면 정수라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옴표와 따옴표를 비어있게 넣어놨다면, 즉 따옴표 띄어쓰기 없이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놓으면 문자열이 비어있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리스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놓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렬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원소를, 즉 멤버를 추가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면 리스트에서 뭐 개수를 알아본다거나 이러한 메소드들, 즉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IDL이 그러면 뭐지? 라고 놀라시는데, 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IDL이죠. 자, 제가 A는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A를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게 나오고요. 자, 타입이라는 명령어 아시는지 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A 타입하고 이렇게 하면, 타입은 그 A의 그 어떤 종류인지 데이터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A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수행할 수 있는 함수들을 보여줍니다. 자,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실 때 도움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는 이건 사용이 안 됩니다. 즉, 파일에서 뉴 파일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이때는 이걸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프롬프트 상에서는 이게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많은 함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 함수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펜드라는 것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서 어펜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추가는 추가돼, 뒷부분에 추가되는 걸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즉 A 어펜드 3, 참 제가 A 어펜드 하고 가로 열고 3을 했습니다. 그리고 A를 추가하면 3이 나오는데요. 원래 A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뒤에 넣던 앞에 넣던 3이 되는 거죠. 자, A 점 다시 또 어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어펜드 제가 스페이스를 눌러서 완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40을 줬습니다. 그리고 A 또 어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근데 타이핑을 하게 되면 오타 칠 확률이 또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A를 출력하면 3, 45가 되겠죠. 자, 이때 3하고 40 사이에
10을 넣고 싶어요. 이럴 때는 append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insert라는 함수를 쓰면 되시는데 insert는 특정 어느 지점에 넣을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덱스를 알려주고 명령을 줘야 되는 거죠. 자, A하고 insert면 I를 입력을 하면 insert I로 시작되는 곳으로 가고요. 자, insert 가로 열고 insert는 어느 지점에 자 0부터 자릿수를 항상 센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0번은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곳은 3 뒤에니까 1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1번 자리에 10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A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자리에 10이 들어가고 40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인설트라는 것은 삽입이기 때문에 밀린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1에 자 A에 1번 자리에 있는 값을 바꿔라. 20으로 바꿔라. 그리고 A를 출력하면 바뀌어 있죠. 자, 대괄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배열 방식에서 자바나 시어너에서 배열 방식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인덱스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A의 1번 방에 20을 넣어라 그랬더니 정말 A의 1번 방에 20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스트라고 했는데 리스트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여러 개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자, A의 0번 방 이렇게 하나씩을 가져오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A에서 콜론만 제가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됩니다. 자, 명시를 하지 않는 거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자, 그 다음에 A하고 1부터 뒤에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끝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하고 앞에를 명시하지 않고 콜론을 찍고 자 콜론을 제가 찍고 2라고 명시했습니다. 0, 1, 2 그러면 40까지 나오겠죠? 0, 1 잠깐만요. 0, 1, 2 다시 A를 찍어 보겠습니다. A에서 0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포문에서 기억을 하십시오. 1차 시 공부하실 때 포문에서 또는 저번 시간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제어문 포문할 때 어땠습니까? 100가지라고 했을 때 딱 100가지 움직이셨습니까? 우리가 표현한 그 범위보다 하나 적게 움직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3이 0, 그 다음에 22, 1, 42, 5가 3번 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A하고 자 1번부터 1번부터 3번까지라고 썼지만 마지막 경계가 3번 방까지가 아니라 2번 방까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방은 20이 들어있고요. 2번 방은 40이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3번 방은 안 보여주기 때문에 5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수업 자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인덱스를 씀으로써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A의 0번 방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8이 0번 방이 찍히는 거고요. A의 2번 방은 0, 1, 2에서 53이 출력이 됐네요. 그리고 A의 4번 방 이렇게 범위를 표현하지 않고 직접 인덱스를 찍어줄 때는 바로 그 인덱스가 접근해서 바로 보이지만 경계를 표현할 때는 마지막 경계가 하나 적게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양의 양수 인덱스가 있고 음수 인덱스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인덱스는 이러한 인덱스죠.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음수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을 마이너스 1로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A는 0000에서 5개짜리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개 각각 반복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해서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A를 출력하면 당연히 이렇게 값이 나와야겠죠. 자, A의 0번 방 그리고 A의 4번 방을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L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트의 함수가 아닙니다. 자, 리스트의 함수 같은 경우는 리스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게 리스트의 함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함수가 되겠습니다. len 하고 가로 안에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pend라든지 insert라는 함수는 a 점 하고 쓰는 그러한 함수였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일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개수를 알아보는 함수가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gth가 아닙니다. length라는 함수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요. 꼭 외워두세요. 이거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len 함수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0부터 90까지는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 범위를 지정하는 거. 시작 인덱스는 시작 인덱스 그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 인덱스는요, 하나 앞에 걸 가져옵니다. 자, 적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인덱스일 때 헷갈리니까 우리가 가져올 범위에서 앞부분. 제가 포문에서 마이너스 인덱스 쓸 때 헷갈린다고 하면서 제가 그 화면에 그려드렸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에서 움직이는 범위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범위에서 하나 적게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0에서 4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0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에서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여기만큼만 가져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까지 움직이는 거고요. 0에서 10까지 그러면 이만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 적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하나 10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10까지에서 하나 적게 움직여서 90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슬라이스 한다고 합니다. 자, 1에서 1까지다. 이 말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용어가 됩니다. 자, 1에서 1까지라는 것은 1에서 1, 여기는 하나, 지금 하나보다 적게면 0, 즉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자, 1에서 2,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 적게니까 하나만 가져옵니다. 자, 4에서 4 그대로 움직이고 7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적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부분만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일단 4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4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은 가장 끝부분이죠. 우리가 끝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끝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이 앞부분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헷갈릴 수가 없겠죠. 자, 인덱스를 생략할 때 앞부분을 생략하면 무조건 제일 처음이 되고요. 뒷부분을 생략하면 무조건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전체를 생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자, 앞부분 생략했을 때 0부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7이니까 7보다 한 단계 적은 여기 60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출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부터 끝까지 그리고 전체 생략되면 전체가 출력이 됩니다. append라는 함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무조건 뒷부분에 추가하기. 그리고 extend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맨 뒤에 다른 리스트를 연결하기입니다. 그 값이 아니라 리스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1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일 때 A.extend 하면은 뒷부분에 숫자가 나오면 안 되고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리스트를 따로 저장했다가 써도 되지만 이렇게 안에서 가로 안에 리스트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잠깐 쇼를 마치고 다시 아이디를 올려볼게요. 아까 이어서 A가 지금 현재 자, A 출력해 볼게요. A가 이게 3, 20, 45였잖아요. B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B가 1, 2, 3이라는
1, 2, 3이라는 리스트예요. 이럴 때 A 점 하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뜰 때 2를 입력하면 extend 바로 갑니다. 제가 엔터키를 칩니다. 자, extend 하고 이번에는 B를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A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A 뒷부분에 1, 2, 3이 붙었죠. 그렇다고 해서 B는 변화가 있나요? B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extend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점 하고 extend를 할 때 자, extend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 넣을 때 일반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 extend는 리스트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int object is not literable. 자, 이거는 int형은 정수란 뜻인데요. int object는 not literable.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sert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제일 앞에 추가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건 왜냐면 0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추가할 때는 0 쉼표 찍고 추가할 값을 써주시면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insert하고 then list 가면 리스트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길이 쉼표 값을 하게 되면 빅스비가 또 반응을 합니다. 제가 무음으로 해놨는데 제 특정 단어에 빅스비가 반응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인설트하고 then하고 또 반응하면 안 되는데 값을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에 추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째 거 insert는 이건 append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자, remove 값이라는 것은 remove는 지운다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특정 값을 지울 때 쓰는데요. 이거는 몇 번째 있는지 모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a.remove하고 값을 준다는 겁니다. 인덱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줘야 되는지 매개 변수가 어떤 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오류가 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리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정수를 넣게 되면 오류가 나듯이 여기에도 모르고 인덱스를 넣게 되면 오류가 나죠. 그렇게 됐을 때 A를 출력해 보면 20이 없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 값이란 것은 인덱스란 것은 몇 번째 순서잖아요. 근데 값을 넣게 되면 인덱스를 보여줘요. 즉 내가 여기 화면에 자 A가 이러했을 때 20이 몇 번째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럴 때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20을 넣게 되면 0, 1 해서 1이라는 인덱스 값을 보여준다는 거죠. 카운트 이거는 특정 그 값의 개수를 구할 때 해주는 거고 리버스는 리스트의 값을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다 지워주는 거. 자, A가 이렇게 했을 때 A 점 클리어 그러면 A를 출력했어요. 완전히 비어있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ort는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리버스도 해보시고 sort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직접 리스트의 함수들을 이용해 보시면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리스트의 맨 뒤에 값이 한 개 들어있는 리스트를 추가한다. 자, 이거는 A가 1, 2, 3이 있습니다. 자, A에다가 LN A 그러면 LN A는 지금 3이 나오겠죠. 개수니까 그 3부터 땡땡 하고 비워놨어요. 3부터 땡땡에다가 10이라는 이건 지금 뭐냐면 리스트예요. 3부터 땡땡이라는 곳에 10이라는 리스트를 넣어라. 그러면은 3, 0, 1, 2, 3, 3이라는 곳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 말처럼 보이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게 그림으로 보이죠. 보이고 이 공간에 그 10을 넣어주는 그런 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스트 이 꼴로 들어갔네요. 자, 리스트에 할당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으로 개수까지 지정해 놓고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 B에다 A를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B하고 A는 같아지나요? 자, B의 두 번째 값에 99를 주고 B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0, 1, 2 어때요? A하고 B는
결국은 같아지는데 재밌는 것은 A에다 준 적이 없죠. 근데 A 값이 바뀌고 있네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자, A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B는 아까 1, 2, 3이었습니다. 자, C라는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C에다가 B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B는 1, 2, 3. 자, C도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를 지금 C에 복사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 원본이 된다는 거죠. 그 C하고 우리는 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B하고 C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C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 append를 해보겠습니다. C. append 4. 그러면 C를 출력하면 C는 1, 2, 3, 4가 되겠죠. 자, B가 1, 2, 3, 4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원본이 B가 되고 C는 B를 복사당한 거예요. 복사해서 생긴 것이 C라고 생각했는데 이 콜이 복사가 아니란 건 알 수 있죠? 이거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느낌이냐면 객체의 참조가 복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 자바를 여러분이 지금 객체 지향 언어를 안 배우셔서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자, A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A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A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돼서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값들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라는 이름으로 A의 0번 방, 1번 방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A를 B에다가 줘라 이거는요. 이 가리키고 있다는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는 실제적으로 A라는 곳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주소. 그래서 무슨 주소냐면 여기에 출발점, 여기를 이 리스트를 접근할 수 있는 처음 주소. 이걸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에다가 A를 준다는 것은 이 B에 이 주소를 주는 거예요. A는 이 공간이에요. A라는 공간에는 주소가 들어있고 그 주소는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예요. 따라서 주소가 복사가 되면 얘도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도 이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고 B도 이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 문장은요. A와 B가 같은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복사가 아니고 A에다가 A와 B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별개이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카피 명령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를 생성할 때 A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복사본을 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A에 있는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카피본을 하나 떠놓은 다음에 그 카피본을 B에다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실행시켰습니다. A가 지금 이렇게 길어요. B. 자, B가 1, 2, 3, 4입니다. 자, 이제 C도 아닌 D라는 존재를 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X에다가 바로 넣어라 그러면 공유라는 느낌이 나니까 B.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B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카피가 있네요. 이 카피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카피 함수죠. 그래서 B에 있는 카피를 해서 X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X도 똑같이 1, 2, 3, 4가 되긴 합니다만 자, X를 수정해 볼게요. X에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X에 append 10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출력하면 1, 2, 3, 4, 100이 되겠는데 자, 원본이 있었던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00이 추가가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진정한 복사지
X에다 B를 넣어라 이래버리면 공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리스트를 할당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리스트를 복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와 리스트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으로 쓰이는데 이항 연산자 덧셈으로 쓰일 때는 정수나 실수 때 숫자할 때 쓰였죠. 그리고 문자열과 문자열이 있을 때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자로서도 쓰였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문 쓸 때 문자와 문자가 있을 때 플러스 하면 연결해 줬잖아요. 근데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 플러스 하면 에러 났죠. 그럴 때는 쉼표로 연결해 줬잖아요. 이렇게 리스트와 리스트가 있을 때 플러스를 하면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A가 1, 10, 20, 30, 자, B가 1, 2, 3일 때 A 플러스 B를 해서 C를 생성하면 C는 10, 20, 30, 1, 2, 3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정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반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0, 20, 30을 곱하기 3 하게 되면 3번 반복해서 리스트를 완성해 줍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우선미 곱하기 3 하면 우선미가 3번 출력이 됩니다. 출력문에 쓰게 되면 그렇게 3번 출력이 되고 리스트를 형성하면 우선미 3개가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반복문에서 for, I, in, range를 쓰시면 안 되죠. 이번에는. 자, 앞 시간에서 초기값, 그 다음에 경계값, 그리고 증가하는 값이나 감소하는 값을 쓸 때는 range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in range 할 때 range를 안 쓸 때는 뒤에가 리스트가 나올 때다. 그리고 문자를 나올 때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A라는 리스트가 나올 때는 레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때는 리스트의 0번 방부터 1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방을 증가하면서 그 방에 있는 값을 이 제어 변수가 담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화해문 같은 경우는 alien a. 자, alien이라는 것은 리스트의 함수가 아니라 일반 함수로서 리스트의 개수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보다 i가 작을 동안 왜 작냐면 실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 개수보다는 하나 작게 움직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잖아요. 출력을. 그래서 출력을 할 때 A라는 리스트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i는 0부터 개수, 즉 인덱스까지 하려면 개수보다 하나 적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큰 수 찾고 작은 수 찾는 거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A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전체를 하나씩 검사를 하는데요. 스몰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장 스몰 리스트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비거가 되겠는데요. 스몰 리스트를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방에 있는 거 0번 방이잖아요. 0번 방에 있는 걸 무조건 넣어 놓습니다. 아니 왜 작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일단 그 전체 리스트를 한 바퀴를 삥 다 돌면서 검사를 합니다. 자, 0번 방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몰 리스트 전체에 들어있는 거 한 방 한 방 다 검사를 하는데 기본으로 그냥 0번 방을 넣어 놨잖아요. 38이 들어있겠죠. 그거부터 다시 38부터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그 스몰 리스트라고 해놨던 것보다 더 작은 게 나왔을 때는 즉 어때요? 스몰 리스트에 그 작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38이 스몰 리스트에 들어있죠. 근데 지금 A가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건 38이에요. 그럼 I에는 38이 들어있겠네요. 자, I가 38, 스몰 리스트가 38이에요. 자, 38이 38보다 작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다시 A에는 그 다음 방에는 21이 들어있죠. 자, 21이 I로 갑니다. 자, 21이 스몰 리스트보다 작습니까? 스몰 리스트에는 38이 들어있죠. 20이 더 작죠. 예스! 그래서 스몰 리스트에는 21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A의 그 다음 방은 53입니다. 그럼 I가 53이 됩니다. 자, 53이 21이 스몰 리스트죠. 스몰 리스트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 다음 방 갑니다. 자, 그 다음 방 62번 방이 스몰 리스트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방 19번 갑니다. 자, 19번이 이제 I가 됩니다. I가 스몰 리스트 21번보다 작습니까? Yes. 그러면 스몰 리스트는 이제 1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때 if문에서 부등호만 바꿔주면 가장 큰 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 조건식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수를 찾아라,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라는 이 문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큰 수를 찾아 놓고 또는 작은 수를 찾아 놓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수를 놓고 하는지 그걸 보고 큰 수 구하는지 작은 수 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교문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앞에 있는 0번 방을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0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룹니다 할 때 작은 수를 구할 때는요. 가장 큰 수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낮춰주는 거고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라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몰 리스트를 가장 작은 방을 제일 앞방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도메인에서 5부터 뭐 20까지 취급하는 예제였다. 근데 여기다가 5를 놓고 시작을 한다? 그럼 이건 가장 큰 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20을 놓고 시작을 하더라? 그럼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또 솔루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또 풀 때 보겠습니다. 자, 민과 맥스 구하는 거는 이거는 함수가 아예 있습니다. 이렇게. 민 맥스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리스트의 함수는 아닙니다. 리스트의 함수는 리스트 점 하고 쓰는 게 리스트 함수라고 했는데 민하고 리스트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데 일단 민맥스를 구하는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알고리즘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썸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를 우리가 썸을 구할 때 약간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는 변수 이름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민맥스를 못 쓰나요? 변수 이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내가 쓰는 지역 변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맥스로도 그 변수 이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달라집니다. 즉 내가 쓰는 일반 변수랑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일반 변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AG는 10살. 자, 그러면 AG를 출력하면 10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A는 하고 나서 리스트에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해볼까요? 20, 4, 100, 6. 자, 이러한 리스트가 있어요. 자,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sum 하고 가로 열고 A 그러면 A의 합계가 나오죠. 자,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일반 변수 AG 그 다음에 sum은 정해진 함수 색깔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자, min하고 가로 열고 A 하면 작은 수가 나오고 max하고 가로 열고 A 하면 큰 수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max라는 것을 equal 100을 썼어요. 이거 함수 이름인데 근데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고 내가 그냥 변수도 쓴 거예요. 맥스 변수를. 그리고 맥스 더하기 하고 나서 AG 했어요. 그럼 계산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쓰는 변수가 우선이라서 이렇게 썼지만 색깔을 좀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상시 프로그램을 짤 때 변수 이름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색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이름이 기존에 이렇게 함수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좀 더 편한
그 포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문을 쓸 때 포, 인, 레인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건 편한 포문은 뒷부분이고 이거는 포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 그런 게 되겠네요. 이거는 해보시고 자, 이거는 리스트를 표현할 때 여러 줄을 입력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i 곱하기 j인데 포문이 두 개가 돌아가요. 자, 리스트가 구성이 되는데요. 리스트 A가 하고 각진 가로가 있어요. 각진 가로, 즉 대가로가 있는데요. 이 대가로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리스트의 값은 i 곱하기 j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i는 이렇게 변화가 돼요. i는 2에서 10까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J가 2에서 10까지 변화되고요. I는 1에서 10까지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리스트가 되겠고요. 맵이라는 함수. 자, 리스트하고 맵, 함수 리스트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투플은 저희가 이제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투플은 좀 몰라도 되겠지만, 자, 리스트에 맵 함수를 썼을 때 어떻게 이용됩니까? 이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맵 함수가. 근데 이렇게 맵 함수만 보면 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죠. 자, A가 1.2, 2.5, 3.7, 4.6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인트 쉼표 A. 자, A가 들어가는데 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맵을 거쳐서 리스트로 만들어 왔어요. 자, 맵은 꼭 하나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요소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 리스트 A가 있는데 매핑을 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매핑한다. 매핑한다는 것은 개수나 이런 거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고 값도 같은데 뭔가 다른 타입으로 바꿔주는 이런 매핑이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원래 그림을 보세요. A 원래가 있고 이걸 매핑 시키는데 인트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매핑을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A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맵이라는 함수인데요. 맵을 거쳐서 나온 것을 다시 리스트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진짜 기출문제 다룰 때 그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경우하고 똑같은, 즉 2차원 배열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2차원 배열은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있어서 이중 포문으로 움직이듯이 이 리스트도 이중 포문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이게 0번지의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0의 0이면 10이 되겠네요. 그쵸?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알아보실게 우리 행렬 구조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행 위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0의 0번지, 그래서 10, 그 다음에 0의 1번지, 20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할 때, 재밌는 반복문은 우리가 그 2차원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중첩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거. X, Y, in, A. 그래서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써주고 레인지 쓰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X, Y 하고 나서 프린트 XY.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이썬은 좀 문법이 좀 융통성, 호환성, 자유로움 이런 것이 C 언어나 자바보다 많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출력이 좀 더 편합니다. 자, 포문을 2번 사용하는 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큰 덩어리 하나, 둘, 세 덩어리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A에서 I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I가 첫 번째 얘를 받아오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J가 하나씩, 자, J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나 이렇게 쪼개서 받아와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10, 2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내려가는 거죠. 근데 프린트문 하나는 당연히 다음 줄 내려가는데요. 10하고 20은 10 출력하고 다음 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문은 하나만 출력하잖아요, J. 그래서 J하고 10 출력하고 다음 줄 내려갈 걸 방지하기 위해서 AND equal 이렇게 해주면 10 출력하고 한 칸 띄워주네요.
여기 뭐 한 칸 띄워져 있잖아요. 한 칸 띄워주고 20을 출력하고 프린트문 하나가 끝나니까 다음 줄 내려가서 그래서 이 포문이 J가 돌면서 하나, 둘, J가 계속 도는 거죠. 화해문은 이제 랭스 길이까지 전체 A의 길이는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길이 3까지 3보다 작을 때니까 0부터니까 0, 1, 2, 3 이거는 A의 0번 방이 되는 거죠. A의 0번 방에는 10, 20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고요. A의 1번 방에는 30, 40 리스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활문 안에 활문. 이건 하나씩 하나씩 쪼갠 거. 우리가 포문에서 하듯이.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가, 모르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다 보니, 좀 더 쉽게 하지, 왜 어렵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가, 즉, 인덱스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출력 구조를 알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번에 in range 나왔습니다. 이렇게 in range가 나오면서 리스트가 나온다. 이럴 때는 인덱스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리스트를 반복문 처리할 때는 반복문 그 다음에 in 리스트 이름 이럴 때는 리스트 요소 하나하나를 뽑아서 리스트 값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포문을 쓰실 때 in range 하고 숫자가 나오고 리스트가 나올 때는 리스트를 인덱스로 제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i는 인덱스의 값이 아닙니다. 이때 i는 리스트의 값이 아닙니다. 이때 i는 리스트의 인덱스가 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i들은요. 자, 다시 여기서 A 파이문 말고 포문 봐볼게요. 포문에서 for I in A 했죠. 그리고 for J in I 그랬죠. 이때 리스트 안에는 값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이런 것들이 J가 되고 I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레인지 3 할 때는 이 3이 이게 I가 0, 1, 2까지 움직여요. 그럴 때 0과 1과 2는 이 리스트에서의 인덱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ppend 0 그러면 0번 방에 그런 뜻이 됩니다. 0번 방에 append를 한다는 0번 방에 append하는 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append를 하는데 0을 append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 값을 line이라는 곳에 계속 append를 한다는 뜻입니다. line은 리스트 초기화된 리스트고요. 그 리스트 방 뒤에 계속 append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출력된 것은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리스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조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고 있는 그러한 형꼴이 됩니다. 3주차 과제가 나가는데요. 이 과제는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그랬죠? 자, 과제란에 제가 파이썬 그 소스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학번 빼기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한 줄만 딱 변경하시면 돼요. 이런 코드예요. 여기에서 어디만 고치면 되냐면 아래는 테스트. 자, 여기가 이 아래는 테스트하기 위한 문장이니까 고치실 게 없어요. 이 def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을 때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값은 테스트 코드에서 459가 나와야 되죠. 근데 459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459가 나온지를 보세요. 그리고 answer가 리턴되고 있으니까 answer가 459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칼이 뭔지, 칼로리가 뭔지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민 칼로리는 뭔지, 그리고 answer에다가 왜 더해주고 있는지, 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 부등호가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를 고치는 문제에서는요. and or not이 나온다면
and or not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등어가 나온다면 부등어 바꿔줄 게 많고요. 그다음에 if, else if 이게 막 복잡하게 나오면 EL if나 else if나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은 이해력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게 고쳐질 확률이 높아라고 고쳤을 때 정말 답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